안녕하세요. 일잘러 일타강사 태산 이형입니다. 제가 퇴사 관련돼서 정말 많은 내용들과 체계와 학습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퇴사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요즘 이렇게 퇴사 얘기만 하냐?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별로, 산업별로, 직무별로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건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시리즈로 꼭 알아야 될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인사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역량보다는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주의 있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모든 직무, 모든 산업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바른 커리어를 쌓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주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신입사원, 이제 입사하자마자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어떤 행동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신입이 있고 신규 사원이 있어요. 신규 사원. 이거는 경력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막 입사한 사람들이고요. 신입은 3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고 신입이든 생 신입이든 인턴이건 다 포함해서 내 경력이 3년 미만이다 그러면 괜히 어설프게 머리 큰 척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제가 드린 가이드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꼰대주의보가 발령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실 상사가 대부분 다 꼰대분들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빙의해서 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를 뽑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꼰대 만족시키기 뭐 이런 거로 보면 좋겠네요. 자, 일단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뭐 신규 입사자건 신입이건 뭐 주로 신입에 해당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굳이 얘기하자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신규로 입사하는 경력분들도 일부 해당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신입에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신입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배워본 적도 없어. 그 기껏해서 배운 게 이제 대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한 건데 요즘 대학교에서 배운 게 뭐 별 도움이 안 되죠? 대학은 왜 가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내 퍼포먼스를 바꾼 사람이 3년 어간이 됐을 때 보통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인사에서는 뭐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요. 인당 생산성이라는 걸 측정을 해요. 이 사람한테 채용 비용, 교육 비용, 뭐 직접 인건비 이런 총보상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투입했던 비용 대비 아웃풋이 같아지는 BEP 시점이 언제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죠. 언제 손익계산에 딱 맞아 떨어지냐 라는 거를 보통 하면 물론 산업과 뭐 이게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7년 정도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IT나 수시채용 이런 것들을 가면서 얘기하면 좀 바뀌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리 빨라야 5년이라는 연구가 많이 있었어요. 5년 정도가 탁월한 사람들이 보통 리턴해주는 시점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7년 정도. 회사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걸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봤을 때 한 3년까지는 잘 배우기만 해도 성과다. 배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배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입사원인 겁니다. 가끔씩 이제 덜 떨어진 신입사원들이 지가 뭘 다 할 줄 아는 줄 알아. 뭐 인턴 좀 해봤고 뭐 좀 일 조금 까짝까짝 해봤다고 자기가 무슨 경력인 줄 알더라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하셔야 될 거, 그 꼰대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냥 이런 행동들을 하는 신입사원이면 그냥 막 가르쳐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요, 일단 웃는 겁니다. 제가 그 수많은 신입사원을 뽑았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에 그룹 신입 교육팀장을 했어요. 그때 뭐 제 별명이 뭐 되게 따뜻한 저승사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일단 웃는 게 정말 중요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신입인데 새로 들어왔는데 막 썩소하고 있고 막 얼굴이 세상 다산 애늙은이 같아. 정말 같이 일하기 쉽지가 않아. 신입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나이가 그래도 조금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그 에너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7년, 60년 되면 벌써 막 세상살이 힘들어. 뭐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사람 얼굴 보고 있을 때 더 힘들어져. 근데 그 분위기를 바꿔내는 게 요 신입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들어왔더니 딱 아침에 딱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딱 빠ቅ빠ቅ 웃으면서 인사도 딱 하고 남자건 여자건 일단 그런 자세 자체가 벌써 뭔가 예뻐. 이 사람이 뭐 일을 잘해서 예쁜가? 아니에요. 신입사원은 존재로 일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있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조직은요 반드시 신입 채용을 해야 됩니다. 경력으로만 구성되는 회사는 없어요. 그거는 프로젝트 조직이에요. 잠깐 모였다가 해치는 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은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입들이 들어와서 회사의 문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이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알려주거든. 회사의 스탠다드, 그리고 올바른 프로세스, 문화, 기준 이런 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가르쳐주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그거가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신입으로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신입 자체의 존재다. 신입이 왔는데 아니 신입 같지가 않아. 완전 애늙은이가 앉아있어. 그러면 당장 말이 나오는 거죠. 어디서 저렇게 신입 같지도 않은 애를 뽑아왔냐? 인사팀장이 죽을래?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보기엔 웃는 거, 긍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웃기 힘든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은 노력해라. 웃는 것은요, 노력하는 걸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완전 이게 슈퍼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게 진리야.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 질문을 안 하면 그게 신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념 없는 질문을 해서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개념 없는 게 용인되는 유일한 시기가 신입입니다. 입사한 지 한 6개월 정도. 그 이상도 개념이 없으면 걔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사람이 일반적이면 파악이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 여기는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꼭 물어봐야겠구나, 이런 거가 일반적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막 1년 됐는데도 지금 개념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라고. 일반적으로는 들어가서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개념 없는 질문, 특히 프로세스, 이거에 대한 질문 많이 해야 돼. 회사에서 이거 결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시고, 두 번째가 기준에 대한 거. 어떻게 하는 게 잘한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걸 제가 따라야 될까요? 라는 것들을 묻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우는 게 좋을지, 뭐 부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부장님이 저라면 지금 다시 회사 생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이런 개념 없는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회의 시간 하면 절대 안 돼. 밥 먹거나 티타임 가질 때. 그리고 질문을 여러 사람한테 하다 보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진작에 해주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냉소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냉소적인 사람들 일단 제끼세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내가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도 질문을, 하여튼 이 질문이 허용된 거 6개월 이내라니까 내가 어디까지 개념이 없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테스트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성장을 한다. 그래야.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을 지켜랍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되게 세계적인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아웃라이어가 뭐야? 평균적인 요 라이어 밖에 있는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월이 빠를수록 국가대표가 될 확률이 높대.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 나이에 덩치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3살 이전에는 그 몇 개월 차이가 신체 발달에 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계속 발탁이 됐어. 경기를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국가대표 된 거예요. 근데 회사 생활은 똑같아. 여러분이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대단한 성과 낼 수 있어요? 못 내. 적응하는 게 성과라니까? 그러면 적응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작은 요소 하나만 지켜도요, 여러분 에이스로 갑자기 평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 요소가 뭐냐?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드라인. 데드라인은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야 그냥. 근태는 당연한 거죠. 출근에 대한 건 당연하고 퇴근에 대한 건 좀 확실한 건 출근을 지켜야 돼. 업무 마감 시간 이런 건 확실히 지켜야 돼. 퀄리티 좀 포기해도 그냥 해. 아니 신입이 무슨 뭐 퀄리티를 따져. 여러분이 아무리 퀄리티 따져도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시간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이에요. 성과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요, 여러분만의 직장 생활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아래 댓글에 자세하게 다뤄주세요.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신 내용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여러분 직장 생활은 그냥 끝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